자, 오늘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제조업의 의미와 특징, 그리고 생산 체계까지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조는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가공 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제품으로 변화시키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은 이러한 제조 활동을 수익을 얻고 그 다음에 행하는 업체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원재료에 물리적이나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생산을 해내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영국의 경제학자 클라크는 제조업을 1차 산업에서 생산된 원료를 가공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이라 하여 2차 산업으로 분류하였다고 하는데, 자, 여기 옆에 보면 이 경제학자 클라크가 분류한 산업 분류의 종류 차수가 나오는데, 자, 현재는 4차 산업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1차 산업, 농업, 목축업, 수산업 이외에 수렵업까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산업이라고 해서 제조업, 건설업, 그 다음에 광업 등 노동에 중점을 둔 산업이라고 하면 현재 되고 있는 산업이죠. 3차 산업이 있는데,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상업이나 금융업, 그리고 보험업이나 이제 비물질적 생산,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생산을 하고 제공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서비스업과 관련된 내용이죠. 전산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수가 3차 산업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동되고 있는 4차 산업, 그리고 5차 산업이 있네요. 그래서 4차 산업은 정보, 의료, 교육 부분이고요. 5차 산업은 패션이나 오락, 그리고 레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 표준 산업 분류라고 해서 이러한 산업을 분류하게 되는 우리나라에서 정해준 규칙을 뜻해요. 그래서 산업을 크게 재화의 생산이나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부 특성에 따라서 구조화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 산업을 대분류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산업연구원에서는 이 제조업을 자본재, 소비재, 그 다음에 중간재부터 시작해서 IT 부품까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표를 보시면 제조업의 분류라고 해서 총 5가지가 있죠. 그래서 먼저 이 자본재는 말 그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자동차, 조선, 철도, 항공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재가 있습니다. 소비재는 말 그대로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음식이나 담배, 그 다음에 의류 이런 게 뜻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재가 있습니다. 중간재는 재료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철강, 그 다음에 철금속 등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IT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친숙한 제품이죠. 그래서 가전제품이나 통신기기, 스마트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컴퓨터 등이 있고요. IT 부품은 IT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뜻해요. 그래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부품, 그 다음에 건전지, 그 다음에 기타 전자부품들이 있어야지 IT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본재와 소비재, 그리고 중간재의 의미가 있는데, 한 번씩 읽어보시고 저번에 학습한 내용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업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 특징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좀 예시로 했었죠.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유행은 돌고 돈다고 해서, 물리적 첫 번째 특징으로 제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모양이 있는 물리적 형태가 되겠죠. 물리적 형태에서 재고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재고는 말 그대로 팔리지 않고 창고에 쌓아두는 재고를 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한 번 생산된 제품은 이 창고에 쌓인 물품들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팔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필요한 고객이 생기면 그 사람들한테 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고가 발생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제품의 생산이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완성되게 되면 예정된 표준, 그러니까 정해놓은 규칙에 일치하는지 검사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제품의 품질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화 되는 거겠죠, 이 표준화가. 그 다음에 셋째로, 그 다음에 고객의 접촉 측면에서, 자, 이 생산된 제품을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기 때문에 고객과 접촉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생산 과정의 전반에서 고객과 접촉하는 시간이 짧다는 특징이 있겠죠. 그래서 제품의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적으로 차이가 생기죠. 그래서 고객이 기업에 방문을 해서 이거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바로 나오지는 않죠. 자, 이러한 특징이 있다고 배워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품은 어떻게 생산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 생산되는 체제는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제품의 생산 방식은 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제품의 주문 형태에 따른 분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정관리의 특정에 따라서 또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품의 주문 형태에 따른 방식, 첫 번째 방식이죠. 그래서 이 방식에는 계획 생산 방식과 주문 생산 방식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생산 방식과 주문 생산 방식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완제품을 생산하여 자, 재고로 가지고 있다가, 자, 재고라고 하면 창고에 이제 완성된 상태로 이제 관리하는 상태로 말하죠. 그 다음에 고객의 주문에 맞추어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제품의 수주가 뒷부분에 있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먼저 생산 계획을 잡고, 자, 이 생산 계획 때는 고객이 이런 제품을 필요로 할 것이다 예측을 해서 생산 계획을 잡고 부품을 조달하고 그 다음에 생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완성된 제품을 재고 처리하여서 이제 가지고 있다가 고객의 주문, 수주가 들어오면 그때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드타임이라고 해서 수주와 납품의 기간을 뜻해요. 리드타임은. 그래서 주문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주문이 고객에게 전달되는 시간, 그 시간을 우리는 리드타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준에서 말을 하면 자, 인터넷에서 주문을 하게 되죠. 이게 수주예요. 그러면 이 수주된 제품이 여러분한테 택배로 오겠죠. 자, 이게 납품인데 이 기간이 여러분의 리드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생산 방식의 특징은 자, 재고를 통한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품의 특성이 일정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수요를 예측하여 생산하기 때문에 재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소비재, 제조의 업에 계획 생산 방식이 많게 되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인터넷에서 보는 대부분 완성된 제품들은 계획 생산 방식으로 여러분의 수요를 예측해서 생산해서 재고로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문 생산 방식이 있습니다. 고객의 주문과 요구에 따라 특정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자, 이 생산 방식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려면 그냥 수제품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수제화, 뭐 가죽, 뭐 공방 이런 데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수주가, 그러니까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생산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부품을 가져와서 생산하고 납품되기까지의 과정을 거치는데, 자, 이 주문 생산 방식의 특징은 수주부터 납품되는 그 시간, 리드타임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은 후 생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재고를 통한 조달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한정판 같은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수주부터 납품까지 리드타임이 처음부터 끝까지 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고객의 변심이나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행기나 선박, 그 다음에 주문 생산 방식이 이런 분류에 많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정관리 특성에 따른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관리의 특성에 따른 방식에는 개별 생산 방식, 그리고 연속 생산 방식, 그리고 로트 생산 방식, 그 다음에 자동화 생산 방식 등이 있는데, 자, 대표적인 이 네 가지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트 생산 방식이 있는데 이 로트에 대한 설명은 뒤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별 생산 방식이 있죠. 그래서 대형 선박이나 맞춤 의류에 특화되어 있는 생산 방식으로, 자, 개별적인 주문에 따라 생산하는 방식인데, 자, 이거를 개인, 그러니까 한 사람의
대입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재화나 이제 수제품이 되겠죠. 자, 근데 이걸 기업 수준에서 보면 비행기나 이제 뭐 선박이 되겠죠. 그래서 다품종 소량만 생산 체제에 적합한 생산 방식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요구의 변화에 따라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뭐 예를 들면 비행기를 맞춤 수제화를 주문했는데 조금 디자인이 이렇게 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바로 이제 대입이 가능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연속 생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나 뭐 플라스틱 제품이 되겠죠. 기계로 통하기 때문에 자, 소품종, 그러니까 적은 종류의 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특징이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단점은 이제 공장화, 기계화 되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에 한 가지 문제가 생기면 전체 공정이 정지가 될 수 있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생산 공정 측면에서 높은 신뢰성이 요구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트 생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나 재화 혹은 가구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생산 방식인데, 자, 동일 제품을 일정한 수량만큼 필요할 때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매달 비슷한 양을 생산하지만 매일 연속으로 같은 양을 생산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식이죠.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는 한정판 개념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동화 생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작된 뭐 전자제품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동화 생산 방식에도 두 가지 생산 방식이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유연 생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다양한 제품을 이제 다양한 형태로 생산하는 방식으로 아무래도 정해진 매뉴얼이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서 변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컴퓨터 통합 생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하시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제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서 아무래도 인적 자원이 조금 더 적게 투입을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컴퓨터는 지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생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생산 체제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 자, 이 제품의 생산 체제는 자, 투입, 변환, 산출까지가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과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의 단계까지 추가해서 총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자, 먼저 투입 단계는 말 그대로 자, 생산에 필요한 자, 물질적 또는 비물질적 요소가 투입이 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뭐 자본, 사람이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비물질적이 되겠고요. 물질적은 이제 재료가 되겠죠. 뭐 자동차를 제작한다고 하면 뭐 철, 금속 이러한 것들이 물질적인 요소가 되겠고요. 그래서 재료, 그 다음에 인력, 정보, 그 다음에 도구나 에너지, 그 다음에 자본, 돈이죠. 그 다음에 시간이 투입되는 단계고요. 자, 이 투입된 이 재료들이 변환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 변환 과정을 우리는 생산 공정이라고 하는데, 자, 투입된 생산 요소, 자, 이 여러 가지가 생산 요소가 되겠죠. 자, 이 생산 요소를 가공하고 처리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가 변환 단계입니다. 그래서 뭐 가공시키고 연결하거나 조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마무리 공정하고, 그 다음에 완성된 제품을 관리하는 공정까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산출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이나 처리된 결과물인 제품을 얻는 단계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이 투입, 변환, 산출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피드백 과정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자, 이 투입 과정에는 투입 과정에서의 피드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변환, 생산 공정 단계에서는 이 단계에서 필요한 피드백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산출된 과정에서 필요한 피드백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입 때 개선해야 될 상황, 아니면 변환 때 개선을 해야 될 상황, 그리고 산출 때 개선해야 될 사항을 이제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다음 공정에서 바로 투입을 하는 과정이 피드백 과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품의 생산 체제까지
학습을 할 거요. 다음 시간에 이 서비스 제품 말고 이 서비스업과 서비스 생산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